얼음 동동 물 한 잔과 수박화채가 절로 떠오른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기분 좋은 산들바람 마냥 기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시안스푼 진행을 맡은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전 협회장이면서 신앙송가인 김정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규숙 회장님에 이어 5월 문학 총서시를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김원중이 부릅니다. 직녀에게.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에 세월이 너무 길다 말라붙는 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에 너도 떠올라 그대 손짓하는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그대 손짓하는 연이라 은하수 건너 오작교 없어도 노두돌이 없어도 가슴 딛고 다시 만날 우리들 연이나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네, 김원중의 직녀에게 잘 들으셨나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김원중은 군 제대 후 사직공원에 위치한 라이브 카페
크라운 광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과 바위섬을 작사 작곡한 조선대학교 전기과 4학년생 배창희와 교류를 하며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바위섬이라는 노래로 전국적인 가수로 도약을 하게 되었고요. 1987년 견우와 직녀의 설화를 빌려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문병란 시인의 직녀에게를 노래로 발표했습니다. 그 노래는 서서히 반향을 일으켜 바위섬의 여운을 이어받은 듯했으나 작사가인 문병란 시인이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제야운동권 세력으로 간주되어 방송 금지되는 불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직녀에게는 모든 민중 가수의 상징적 애창곡이 되어 시대를 대표하는 통일염원의 노래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 신앙송에 앞서 먼저 오늘 나오신 게스트분들을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옥천 지용시 낭송협회 전 부회장님이신 김기정 신앙송가님 변함없이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지용시 낭송협회 회원이며 신앙송가이신 오종란 우리 낭송가님 나오셨습니다. 또한 지용시 낭송협회 회원이며 신앙송가이신 이예순 신앙송가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반가운 인사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입맛 잃기 쉬운 요즘 든든한 보양식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남을 한 달 보내세요. 옥천 지용시 낭송협회 전 부회장 김기정입니다. 네, 폭우로 인해 여기저기서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빠른 복구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쾌지수가 높아 사소한 일에도 짜증내기 쉬운 여름날이지만 밝은 미소 잃지 마시고 웃음 넘치는 한 달 보내세요. 옥천 지용 신앙송협회 회원이며 신앙송가인 오종란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오늘 하루 시원하게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옥천 지용시 낭송협회 회원이며 시낭송가인 이예순입니다. 네, 여름 휴가는 어디로들 가시나요? 넓게 펼쳐진 바다를 상상만 해도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재충전 시간 가지시며 달콤한 휴가철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예순 낭송가님이 낭송합니다. 곽지구 시인의 내 마음의 5월입니다. 내 마음의 5월 곽재구. 분홍 리본이 달린 초록빛 우산 하나 펼쳐주고 싶었다. 불어오는 봄바람 속에 서서 강뚜기의 꽃들과 내 마음의 꽃들을 함께 모아 불빛이 타는 남녘 하늘에 뿌려주고 싶었다. 돌산 응어리에 거칠게 솟아난 풀들을 향하여 미치게 눈물 나는 시 한 구절 외쳐주고 싶었다. 불타서 뼈로 남은 것들과 쓰러져서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위하여 헐벗은 땅, 눈 녹은 가슴에 키 작은 풀꽃 몇 송이 꽂아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는 별이 되고 싶었다. 이슬 적신 새벽 풀밭에 내려와 알 수 없는 하늘의 향기로 이 땅의 슬픔들을 잠재우는 가슴 뜨거운 동력 하늘에 별빛이 되고 싶었다. 아, 그러나 어찌하랴 사랑이여. 내 마음의 5월 그 하룻날은 꽃대궁의 검정 니모를 매단 진달래만 미친 듯 봄 산천을 불태우고 있음을. 네, 곽지구 시인의 내 마음의 5월을 이예순 낭송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곽지구 시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곽재구 시인님은 1954년 광주에서 태어나
1981년 중앙일보로 신춘문예로 등단하셨습니다. 시집으로 사평역에서 전장포 아리랑, 한국의 연인들, 꽃보다 먼저 마음을 주었네, 와온바다 등이 있습니다. 신동엽 창작상, 동서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 순천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시는 우리 이영진 시인님의 100년이 단 며칠 사이에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입니다. 이번에는 오종란 낭송가님이 낭송합니다. 백년이 단 며칠 사이에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 이영진. 까맣게 타버린 방송국이나 세무서, 그 세기의 깜깜한 비탈 위에 나가 나무처럼 선다. 무성한 가지를 흔들듯 몸과 머리칼을 흔들며 바람이 지나간다. 아무도 살아있지 않는 세기, 누구도 아기를 잉태하지 못했다. 누구도 누구와 함께 서지 못했다. 타담한 건물 모퉁이엔 어느덧 피처럼 고운 황혼이 다가왔고, 황혼 앞에 서서 자꾸만 길게 늘어나던 쓸쓸한 그림자들이여, 아무도 밥을 먹지 못했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가슴엔 까맣게 타버린 눈물, 그 고독한 돌멩이만 남고, 양변기 위에서, 버스 안에서, 교문 앞에서, 국밥집에서, 지하도에서 한 세기에 까맣게 타버린 비탈이나 방송국, 세무서 앞에 서서 모두들 나무처럼 선채 죽어 있었다. 100년이 단 며칠 사이에 흘러가 버리고 난 뒤에. 네, 이영진 시인님의 100년이 단 며칠 사이에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를 오종란 낭송가님의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영진 시인님에 대해 낭송하신 우리 오종란 낭송가님이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이영진 시인님은 1959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1976년 한국문학으로 등단하셨습니다. 1981년 5월시 동인을 결성하고 1986년부터 2년간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내셨습니다. 시집으로는 6.25와 참외씨, 숲은 어린 짐승들을 기른다, 아파트 사이로 수평선을 본다 등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기정 낭송가님이 낭송합니다. 배창환 시인님의 봄날입니다. 봄날. 배창환. 목련꽃 그늘 아래서 목련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본다. 비바람 설게 치던 날도 오히려 고요히 제자리를 지켜 든든하던 것을. 이 설레는 봄날에 너를 불러 쓰러질 듯 목맥에 너를 불러 미치도록 한번 크게 웃을까 울까. 아직도 조그만 등불을 들고 서서 떠나는 너의 소매 끝에 남아 울며 울며 떠나가는 하늘을 본다. 목련꽃 흰 그늘 아래서 우리들 오지 않는 봄날을 기다리며
한 동이 술을 나누어 붉게 취하던 사람아, 차가운 술잔에 부딪는 것은 그러나 오히려 타오르는 가슴들이고, 미처 타지 못하는 것은 4월, 5월 저렇게 서늘하게 식은 봄 하늘인데, 우리는 이렇게 빈 가슴으로 털썩 주저앉아 새봄이 다 가도록 너의 입새 가슴 하나 껴안지 못하고, 한 소절의 노래도 솟아내지 못하고 땅바닥에 취한 몸 던지는 것이라. 술잔에 코를 박고 잠드는 것이라. 아, 5월. 그날 돌아오는 날에는 우리가 저 마른 가지에 남아 활활 타오르는 크고 좋은 꽃 한 동이 서늘한 잎그늘도 피울 수 있을까? 그 아래 엎어져 걸음이 되고 새로울 봄날을 일으킬 수 있을까? 아직은 오지 않는 봄날을 위하러 일어서서 싸우다 떠나간 사람아. 네, 배창원 시인님의 봄날을 우리 김기정 낭송가님의 낭송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배창원 시인님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배창원 시인님은 1955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1981년 세계문학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시집으로 잠든 그대, 다시 사랑하는 제자에게, 백두산 놀러가자, 흔들림에 대한 작은 생각, 겨울 가야산 등이 있습니다. 분단시대 동인으로 활동하셨으며 전교조 대구 지부장과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대구광역시 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네. 배창원 시인님은 정재용 선생과도 인연이 있으신데요. 2018년 교직에서 퇴임하시고 19년 발표한 시집 표제시 별들의 고향을 다녀오다에서 정지용과 오장환의 생가와 문학관을 답사하고 신채호 선생의 사당을 방문한 인상을 시로 남기셨는데요. 배 시인은 이들 세 분을 시대보다 먼저 시대를 끌어안아 스스로 상처 입은 별들로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예순 낭송가님이 별들의 고향을 다녀오다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주풍령 넘어 옥천 죽향초등학교 부근 시인의 마을 지용 시인 정재용 생가 삽장문은 마침 시인이 출타 중인 듯 비스듬히 닫혀 있습니다. 예쁘게 단장한 기념관도 때마침 휴관이었지요. 우리는 토담, 밖에 놓인 시비와 시인의 입상 앞에서 기념사진 몇 장 찍고 담장 그늘을 따라 쑥쑥 돋아난 모인잎이 새로 이은 초가지북 앞도랑 실개천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시대의 거울이었던 시인으로서 이름 석자마저 묻혀야 했던 오역의 시간들을 묵상하듯 빈 나무 의자에 앉아 봄 햇살을 좀 쬐다 왔습니다. 지난 특집 방송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5번째 주제는 국가의 피해자 보상자료입니다. 1990년 국회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법이 제정되자 국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였습니다. 보상의 대상은 사망자, 부상자, 그리고 구속자 등이며 관계법령에 의해 5천여 명의 피해자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만 3,880건 69만 5,336쪽에 달합니다. 이 자료는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보상 기록이자
유형별 피해의 규모와 실체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원본은 광주광역시청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입니다.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5.18은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5.18 진상규명운동으로 이어졌고 1980년 중반부터 5.18의 진실을 알리는 목소리들이 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5월을 기록하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었고 유족, 피해자, 목격자들의 구술 녹음, 영상 녹화, 체록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1472명의 기록과 증언 자료가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이 방대한 기록물은 5.18 기념재단, 전남대 5.18 연구소, 천주교 광주대교구 청의평화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노래 듣고 갑니다. 노래 동아리의 그런 슬픈 노래. 그런 슬픈 노래는 잊어요. 너무 아프잖아요. 가슴 깊이 감추었던 사랑이 생각나면 어떻게 슬픈 모습 보이기 싫은데 이제 나 홀로 남아 애태우듯 아물거리는 불빛만 헤어볼까요. 텅 빈
노래 동아리에 그런 슬픈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신앙송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이예순 낭송가님이 낭송합니다. 문익환 시인의 5월이 오면입니다. 5월이 오면. 문익환. 5월이 오면 부끄러워라. 눈을 감아도 천일 바닥속 터지는 가슴으로 부끄러워라. 길을 막아도 억하심정 하늘 스치는 바람소리. 한 맺히는 슬픔으로 부끄러워라. 살아 숨쉰다는 게 숨막히게 부끄러워라. 휴게소에 내려서면 허파로 스며드는 풀내음 꽃향기도 부끄러워라. 하늘도 땅도 얼굴 들 수 없어라. 도시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워라. 39년을 온갖 애완 섞여 마시며 살아온 한갑 진갑 다 지난 할망구와 나란히 벨트를 메고 부끄러움도 없이 고속도로를 달린다. 벽오동 보랏빛은 오늘따라 저다지도 슬픈데 모내는 농부들이여, 그래 당신들은 금년 농사 걱정만 하면 그만인가요? 건너편 젊은 어머니 가슴에서 잠든 아가야, 마냥 행복하구나. 오늘은 촉파일이네요. 절간과 암자로 찾아드는 불도들이여, 당신들은 부처님이 자랑스럽기만 한가요? 이 싱싱한 5월에 10월도 아닌데 한참 물 오르던 푸르름, 낙엽으로 구르며 구둣발에 짓밟히던 아우성 소리들아, 찢겨 터진 살점들아, 차라리 난 이 자유가 부끄러워라. 흐르는 물이 부끄럽구나. 문익환 시인의 5월이 오면을 이예순 낭송가님의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문익환 시인은 어떤 분인가요? 문익환 시인님은 1918년 만주 북한도 명동촌에서 태어나 1994년 별세하셨습니다. 1972년 월간문학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시집으로 새삼스런 하루, 꿈을 비는 마음, 난 뒤에 물러설 자리가 없어요. 한 하늘, 두 하늘 등이 있습니다. 산문집으로 통인을 어떻게 가능한가? 옥중 서한집으로 꿈이 오는 새벽녘, 통일을 비는 마음 등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배우 문성근 씨가 시인님의 삼남이십니다. 문성근 배우는 2016년 영화 동주에서 정지영 역으로 특별 출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낭송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오종란 낭송가님이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홍일선 시인의 조국의 꽃. 조국의 꽃. 홍일선. 누님은 돌아오지 않았다. 화순행 막차 이미 끊어졌는데도 누님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누님의 17살 봄속으로 진달래 붉게 피어 온 누리 환하게 밝히는데도 누님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틀녘에 오늘처럼 온갖 꽃들이 피어나 있는 날엔 불쑥 누님이 귀여운 아이들을 데리고
살짝 밀고 들어와 조카 녀석이 외삼촌 하고 그냥 내 품에 안길 것 같은데 눈매 서글서글한 누님이 봉당에 꼭 서 계실 것만 같은데 누님은 어디에도 없었다. 누님은 망월동에도 계시지 않았다. 한창 바쁘게 보낼 때 못줄 일에도 잡겠다고 호들갑을 떨던 그 눈에도 누님은 계시지 않았다. 누님이 즐겨 읽던 소월 시집 책갈피에 진달래 꽃잎 곱게 접어넣던 사춘기도 이젠 27살 5월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실 수 없는 누님. 나는 안다. 이 땅 어딘가에 쓸쓸히 묻혀있을 누님의 꽃다운 세월이 텄는 벽꽃을 피우고 누님의 애통한 마음들이 피워놓은 들녘 젖꽃의 간절한 그리움을 나는 안다. 네, 홍일선 시인의 조국의 꽃을 오종란 낭송가님의 낭송으로 들었습니다. 오종란 낭송가님, 홍일선 시인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대표 농민 시인이신 홍일선 시인님은 1950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1980년 개간 창작과 비평으로 등단하셨습니다. 1984년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간사로 활동했으며 이후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국장, 자유실천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작가회의 이사 등을 역임했고 시, 묵후, 사람과 땅의 문학, 동인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시집으로 농토의 역사, 한일의 종자가 조국을 바꾸리라, 흑의 경전 등이 있습니다. 네, 신앙송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김기정 낭송가님이 낭송합니다. 윤재걸 시인의 5월곡입니다. 오월곡 윤재걸. 피우름 칠퍽한 저작거리에 꽃 좋고 물 좋은 5월은 왔는디 5월은 왔는디 만수상 드렁치기 얽히고 설키는 남도라 고향 땅에 5월은 또 와뿌렸는디 우리님은 지금까정 뭘 하고 있단가요? 이내 말씀 들리거든 이내 가슴 보이거든 당신이 누구신 곳 당신이 잠드신 곳 속 시원히 말이나 해 주시소. 피얼룩 흥건한 남돛거리에 그놈의 5월 왼수놈의 5월은 또 와뿌렸는디 남새밭에 칼찬 호랑나비 떼지어 날던 환장할 5월은 기어이 와뿌렸는디 우리님의 이름 석자 간 곳이 어디라요? 해필이면 그날이사 꼭두새벽 못됨시 힘은 뻗쳐갔고 청상과부 호래비에 처녀 총각 한해 묶여 거리거리 저자마다 객지기신 지천이니 원통타 분통타 계명천지에 이런 변고 어디가 있단 말이오. 니것 내것 없이 어깨춤 추던 그날 그 시상 우리 살아생전의 꿈만은 아닐 터이니 흑지밀랑 그만 세고 장승처럼 곤두서서 말해보소 말해보소 속 시원히 말씀이나 해보시소. 당신이 누우신 곳 어디이며 잠드신 곳 어디라요? 꽃 좋고 물 좋은 이놈의 새 시상에
5월이 저 혼자만 또 왔으니께 흙고물 피고물 툭툭 털고 벌떡 일어나 꽃피고 새우는 새날 새 시상을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시소. 남도라 고향 땅에 5월은 왔는디 5월은 왔는디 개 잡고 소 잡던 아비규환 저작거리에 환장할 5월은 또 와뿌렸는디 남도 땅엔 못됨시 피우름만 질퍽하게 송이 송이 꽃송이로 피었단가요. 윤재걸 시인의 5월곡을 김기정 낭송가님의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낭송해 주신 김기정 낭송가님이 윤재걸 시인님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서울리보 김성대 기자의 윤재걸 시인 제3시집 유배공화국 해남 유토피아 출판 기념회 기사에 따르면 윤재걸 시인은 조선조 최고의 직신이자 조선 단가문학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고산 윤선도 선생의 11세 직손으로 태어나 광주 현대문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다형 김현승 시인의 추천으로 1966년 시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동양방송 기자를 거쳐 1980년 5월 당시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윤재걸 시인은 광주의 참상과 그 진실을 취재했다는 이유로 그해 8월 신군부에 의해 A급 문제의 언론인으로 낙인 찍혀 강제 해직되었고 이후 언론부재의 50 포갑 정권 시절에 이른바 르포 시대를 이끈 주역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윤재걸 시인은 1985년 신동아 7월호에 광주 그 비극의 10일간이라는 특집 기사를 써서 한국 공식 언론사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정면으로 기사화했고 1987년 12월에는 광주 민중항쟁의 기록,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를 실천문학사에서 출간하여 광주 시민들의 한을 풀어준 우리 시대의 참 언론인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네, 7번째 주제는 시민들의 성명서 선언문 일기 취재 수첩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록물 중에는 정부기관의 기록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당시 시민들이 작성한 성명서 선언문 일기 취재 수첩입니다. 성명서 선언문은 1980년 항쟁 기간 동안 광주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기록물입니다. 시민들은 신군부의 폭력적 만행을 고발하고 이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며 고립된 광주의 상황을 알리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께, 광주 애국 시민들에게, 과도정부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 1980년도 광주의 비극을 밝히는 시, 국민에게 드리는 글, 전국 민주학생에 보내는 글, 전국 언론인에게 보내는 글, 대한민국 국군에게 보내는 글, 전국 언론인에게 보내는 글, 껍데기 정부와 계엄당국을 규탄한다.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도지사가 도민에게 드리는 글에 대한 반박문, 광주 시민은 통곡하고 있다 등 총 15개의 성명서, 호소문이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작성한 일기장 4권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당시 광주여고 3학년이었던 주소연은 시민군 본부인 전남도청에서 치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심정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광주 우체국 공무원이었던 조한유는 항쟁의 중심지에 있던 직장에서 목격한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였으며 천주교 광주대교구 직원이었던 주이택 역시 금남로에서 벌어진 처참한 상황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부 조한금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전라남도 목포시의 상황을
일기에 남겼습니다. 5월의 일기는 당시 시민들이 보고 들은 내용뿐만 아니라 각자가 느낀 불안과 우려, 분노와 격분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들의 취재수첩 4권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동아일보 광주 주재였던 김영택 기자의 취재수첩 3권에는 금남로에서 자행된 학살, 시민들의 저항, 해방기간 공동체 활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 목포 주재 채권 기자 취재 수첩은 목포 지역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투정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 목포 지역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입니다. 시민들의 기록물은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식, 김용숙, 이혜종의 약속.
계속 가고 싶어. 김정식, 김용숙, 이혜종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오종란 낭송가님이 낭송합니다. 김창규 시인의 구두 닦아요입니다. 구두 닦아요. 김창규. 구두 닦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그가 닦아주던 구두를 신은 사람들이 모두 도망쳐 버리고 없을 때 살고 싶었다. 인간답게 착하고 성실하게 무등산의 안개 짙게 드리워져 도시는 인적조차 끊기고 죽음만 있는 곳. 아, 그 거리에서 나는 도망칠 수가 없었다. 상처 입고 쓰러져 용기를 잃었을 적에 거리의 여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금남로 거리에서 한 번도 닦아본 기억이 없는 검은 구두 신은 사람들이 구두통을 무참하게 깨고 지나갔다. 박살난 구두통은 이름 없는 팻말이 되고 망월동 망우리 구두를 닦고 있다. 네, 김창규 시인의 구두 닦아요를 우리 오종란 낭송가님이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시 구두 닦아요는 보통의 시민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가하게 되는 모습과 연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시와 김창규 시인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광주역사문화대전에 따르면 구두 닦아요는 1984년에 발간한 동인지 분단시대 제1집에 수록되었으며 1987년 출판사 인동에서 발간한 5월 광주 항쟁 시선집 누가 그대 큰 이름 지으랴에 재수록되었습니다. 김창규는 1954년 충청북도 보은에서 출생하였고 한신대학교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선교교육원을 졸업하였습니다. 1985년 창작과 비평사에서 발간한 16인 신작시집 그대가 밟고 가는 모든 길 위에의 작품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문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시 낭송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구두 닦아요의 화자는 구두 닦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던 보통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화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참상 앞에서 차마 도망칠 수 없었고 시민군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부의 잔혹한 탄압에 구두통은 깨지고 화자는 수많은 희생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비록 화자는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보통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 신앙송입니다. 김기정 낭송가님이 낭송합니다. 이원규 시인의 5월에 쓰는 편지. (5월에) 쓰는 편지. 이원규.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별이 뭐 그리 서럽고 죽음이 뭐 그리 대수이겠습니까만 목련꽃 번그는 화사에서 더욱더 슬픈 봄날, 당신의 짙은 눈썹, 그리운 꽃그늘에 기대 앉아 눈알이 빠진 채 죽어간 당신과 혁명만을 생각합니다. 눈물 너머로 바라보면 대가리 처박고 발버둥 치는 나무들의 당신. 병이 도저 깊어지면 꽃이 되고 아등바등 꽃이 피어도 입속 가득 피 한 모금씩 물고 서 있는 꽃들의 당신. 이제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고 그만큼 절망에 익숙한 당신이나 나나 생각해보면 참으로 서러운 목숨으로 만났습니다. 날아오른 만큼 거꾸로 처박히는 새들의 거리, 당신 쓰러져간 금나무의 봄은 여태 오지 않고 매양 오던 봄의 발끝쯤에서 티눈처럼 싹이 틀 뿐. 망월동 묘지 위로 아픈 달이 절며 봄은 또 오다가 멈칫서서 아이처럼 울고만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은 당신의 눈동자와 10년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은 당신의 젖가슴 위의 붉은 피. 날마다 밤마다 5월의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원한의 핏방울을 봅니다. 아, 꽃피는 봄날 당신을 생각하며 먼저 간 당신을 생각하며 쓰는 편지. 어찌 이리도 대책 없이 슬프기만 합니까? 울다 못다 쓴 5월의 편지.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원규 시인의 5월에 쓰는 편지를 김기정 낭송가님의 낭송으로 잘 들었습니다. 시인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원규 시인님은 1962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1984년 월간문학, 1989년 실천문학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집 돌아보면 그가 있다, 옛 애인의 집, 강물도 목이 마르다, 빨치산 편지, 지푸라기로 다가와 어느덧 섬이 된 그대에게 등이 있습니다. 제16회 신동엽 창작상 제2회 평화인권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는 지리산에서 20년째 시 쓰고 사진 찍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문학총서 시를 주제로 시 한 스푼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낭송가분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태양의 빛이 가득한 8월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 열대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의 연속일 텐데요.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시고 더할 나위 없이 시원하고 팔팔한 8월 보내시길 바라며 건강하세요. 덥고 습한 장마로 지치게 만들었던 7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8월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름 태양보다 뜨거운 당신의 열정을 마음껏 쏟아내는 화끈한 8월, 그리고 휴식으로 재충전하는 여유로움이 함께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길 바라면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곡 들으시겠습니다. 광주 포크음악 1세대 싱어송라이터 고 이장순의 충장로의 밤입니다.
밤비가 내리는 종장로의 밤은 깊은데 지난 날 이별이 내 가슴 떨리게 하네. 추억 속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그 사랑이 빗속에 멀어져가 잊지 못할 충장로의 밤 그리워 못 잊어. 나 홀로 찾아왔다가 쓸쓸히 돌아가는 이별의 충장로의 밤 추억 속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그 사랑이 빗속에 멀어져가 잊지 못할 충장로의 밤 그리워 못 잊어. 나 홀로 찾아왔다가 쓸쓸히 돌아가는 이별의 충장로의 밤 쓸쓸히 돌아가는 이별